내가 김장하는 식모니? 이 집 김장은 내가 평생 떠맡아야 하는 일이야. 이젠 다 때려치 마. 앞으로 김치든 뭐든 너희가 알아서 해. 내 손목 나가고 허리 휘면서 담근 김치가 그렇게 쉬워 보였니? 나도 사람이야. 이젠 내 몸 망치면서 못해.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6세 가정주부 박금자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0년이 넘도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매년 김장철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두 딸과 남편, 그리고 사위를 위해 정성껏 김치를 담그면서 느꼈던 보람과 기쁨이 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고된 일이었지만 식탁에 둘러앉아 엄마가 만든 김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다른 김치는 도저히 못 먹겠어요. 라며 행복해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조금씩 삶의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김장량에 점점 더 신경 쓰지 않는 가족들의 태도들까지 저를 힘들게 하였고, 엄마니까 해줄 수 있지 않아 라고 당연하게 요구하는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김장철에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50살이 넘도록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김장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평생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이제 더는 못해주겠다라는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모릅니다. 무거운 배추를 들다가 욱신거리는 허리를 붙잡고 서 있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 나는 이제 지쳤다.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저를 짓누르는 큰 바위 같은 무게가 되어버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66년 전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을 걸어 다니며 자랐던 그때가 문득 그립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우리 가족은 자주 가난과 싸워야 했지만 밥 한 끼를 나눠 먹으며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김장하던 날은 우리 가족에게 큰 행사와도 같았어요. 새벽부터 시작된 김장은 마을 잔치처럼 활기찼고 이웃들이 서로 도와가며 김장을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푸근한 장독대에서 김치가 담길 때마다 온 집안에 퍼지는 그 깊은 향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따뜻한 추억입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금자야, 음식은 정성이야. 내 마음을 담아 김치를 담그면 그 맛이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는단다.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저는 자랐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왔습니다. 20살이 갓 넘었을 때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해 수원으로 이사했습니다. 낯선 도시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두 딸 수진이와 혜진이를 키우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두 아이는 어릴 적부터 참 착하게 자라줬어요.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항상 근데 비싸면 안 사도 돼요 라고 덧붙이던 그 마음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밤새 옷을 꿰매고 도시락을 싸며 우리 딸들만은 부족함 없이 키워야겠다는 마음으로 힘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학원비만큼은 아끼지 않았고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듯 공부도 잘했습니다. 첫째 수진이는 얌전하고 책임감이 강했고 둘째 혜진이는 활발하고 씩씩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이었지만 자매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우던 저녁 시간이 우리 가족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도 저의 일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장은 매년 제 몫이었고 처음에는 가족들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만든 김치는 왜 이렇게 맛있지? 라며 딸들이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밤새워 준비한 도시락을 맛있게 먹던 어린 시절처럼 커서도 여전히 제 음식을 좋아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첫째 수진이가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 사위가 김치 진짜 좋아하잖아요. 이번에도 조금만 더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할 때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이는 늘 자랑스럽게 말했죠. 엄마, 우리 신랑이 친정 올 때마다 제일 기대하는 게 엄마가 담그신 김치래요. 사돈 어르신들도 명절 때 제가 갖다 드린 김치 드시고는 어머니 손맛이 대단하시다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 마음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가 사위의 입맛에도 맞고 심지어 사돈 댁까지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김장철마다 사돈 댁에 김치를 보낼 때면 더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사위가 특히 좋아하는 총각김치도 따로 담가주곤 했습니다. 피곤함보다는 기쁨이 앞섰고 더 맛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양념 하나하나에도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쁨은 조금씩 무거운 짐으로 변해갔습니다. 첫째 딸은 김장을 당연히 엄마의 일이라 여기며 매번 부탁했고 둘째 딸 혜진이는 아예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요? 저는 김치도 안 먹으니까요 라는 혜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릴 적 도시락 반찬으로 김치를 좋아하던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 변화가 더욱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사위는 김치를 좋아한다며 양을 늘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정작 김장을 도와주거나 제 수고를 알아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돈까지도 올해도 맛있게 부탁드릴게요라는 말만 던질 뿐 도움은커녕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김장 양 앞에서 저는 자주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허리는 자주 아프고 손목도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매년 김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제 고충을 알 리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않냐는 무심한 말만 반복했고 자녀들은 엄마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믿는 것만 같았습니다. 재작년 겨울 한방눈이 내리던 날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새벽부터 고춧가루를 불리고 배추를 절이며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손이 얼얼하고 허리는 휘어질 것 같았지만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김장을 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TV를 보며 깔깔거리는 소리에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하인이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다시 마음을 다잡고 묵묵히 일을 마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장철만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요구가 있을지 이 무거운 짐을 언제까지 짊어져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딸들이니까 이번에도 그저 참자고 다짐하며 이번 김장을 시작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질 때마다 제 마음도 나날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찬 기운에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전날 누군가가 제 허리를 망치로 내리친 것처럼 아팠고 손목은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라 가위를 쥐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밤이면 온몸의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한쪽으로 누우면 허리가 아프고 반대쪽으로 돌아 눕자니 어깨가 쑤셨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잠깐의 위안일 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다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아침이면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쉬지 못한 탓에 퀭한 눈밑과 피곤해 절은 얼굴, 그리고 점점 굽어가는 허리에 몸은 이미 지쳐 있었고 허리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허리부터 다리까지 전해졌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김장 좀 해주시겠어요? 작년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위가 글쎄 엄마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겠대요. 주변 사람들에게 장모님 김치가 최고라고 맨날 자랑하고 다닌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작년 김장 때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펴기조차 힘들었던 그 고통, 밤새 쑤시던 손목,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외로움까지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시큰거리는데 올해는 힘들 것 같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는데 수진이의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유 엄마, 작년에도 아프시다고 못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결국엔 작년에도 해주셨잖아요. 엄마 아니면 누가 해요? 혜진이는 김장에 관심도 없고 제가 하자니 맛도 없을 테고 심지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시부모님이 엄마 김치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수진이의 말투에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한다는 무거운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그 말투에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한동안 멍하니 주방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둘째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안고서요. 혜진아, 이번 김장에는 내가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엄마가 몸도 아프고 많이 힘들어서 그래. 말끝을 흐리자 혜진이는 담담하게 마치 남의 일처럼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김치 잘 안 먹잖아요. 언니네 식구가 김치 필요한 건데 언니랑 상의해서 하세요. 제가 거들어도 큰 도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둘째 딸이라도 조금이나마 제 편이 되어줄 거라 기대했는데 그마저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릴 적 엄마 힘들까봐 걱정됐어요 라며 안아주던 그 따뜻한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들을 수 없는 말이 되었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혼자 눈물만 훔쳤습니다. 결국 김장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재료들을 준비하고 배추를 확인하며 혼자 모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절인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만들면서 허리가 뻐근하고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이왕 시작한 일이니 마무리는 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남편과 딸들은 TV를 보며 웃고 떠들고 있었고 사위는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만 같았어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불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가족을 위한 사랑인 걸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희생해온 착각이었을까? 이렇게 계속 참기만 하는 게 맞는 걸까? 양념을 만들면서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양념이 완성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위가 부엌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도 어머니 김치만 기다리고 계셔서요. 지난번에 드린 김치가 너무 맛있으셨대요. 그 순간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왜 자네 부모님까지 챙겨야 하나? 내가 김치를 만드는 기계야. 자네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위는 당황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고 거실에 있던 딸들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큰 대야에 놓여 있던 절인 배추를 집어들고 바닥에 내던지며 외쳤습니다. 앞으로 김장은 각자 알아서 해라.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가족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제가 이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 고생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 몸은 하루하루 망가져 가는데 너희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긴 했니?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알긴 아니? 눈물이 복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제 가슴속 깊이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제 말을 듣고 놀란 듯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40년 넘게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미안함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를 바닥에 던진 그 순간 가족들은 엄마로서의 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마주한 듯 했습니다. 모두 당황한 얼굴로 말 한마디 하지 못했고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바닥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배추 잎들을 보며 제 마음도 그처럼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 침묵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사위도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이 사람한테 무안을 주고 그러세요. 첫째 딸 수진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고 표정에서는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정말 갑자기 그러는 것 같니? 뭐 사위도 자식? 이서방은 그럼 자네 엄마에게도 그렇게 하나?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몇 년 동안 나한테 김장을 부탁할 때 내가 힘들다는 말 한 번도 안 한 줄 알아? 아니야. 난 말했어. 그런데도 내가 뭐라고 했지? 엄마니까 할 수 있지 않냐고 했지. 그 말이 내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너는 아니? 수진이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무심코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둘째 딸 혜진이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혜진아, 가지마. 너도 들어야 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아예 김치 먹지도 않으니 상관없다고 했지. 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넌 모르지? 매일 밤 손목 통증에 잠도 못 이루고 허리 아파서 진통제 먹으면서도 혼자 끙끙 앓았는데 그런 엄마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봐준 적 있니? 내가 아파서 방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도 넌 그저 TV만 보고 있었잖아. 작년에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도 다녀왔는데 너희 중 누구 하나 물어본 사람 있었니? 엄마 많이 아프세요? 한마디라도 해준 사람이 있었어? 혜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언니가 워낙 잘하니까 저는 그냥 맡기고 싶었어요. 몰라서 제가 미안해요.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또 한 번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아두었던 둑이 무너지듯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 너희는 다 그렇게 생각했겠지. 엄마니까 늘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해주겠지.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들어. 내 몸이 얼마나 아픈지, 내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는 한 번도 보려 하지 않았어.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좀 진정해. 애들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내년에 쉬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40년간 쌓였던 모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년에 쉬라고요. 당신은 내가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는 동안 뭐 했어요? 내가 김장하면서 몸살이 나도 허리가 아파서 잠도 못 이뤄도 당신은 항상 별거 아니지 않냐고 했잖아요. 내년에 쉬면 다 해결될 일 같아요. 난 지금 너무 지쳤다고요. 당신이 내 곁에서 한마디라도 위로해 준 적 있나요? 그제야 남편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무심함이 저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그 순간 조금은 느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조심스레 다가와 마치 상황을 중재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요구했네요. 하지만 어머니, 김치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어머니만큼 김치를 이렇게 맛있게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어머님, 김치가 맛있다고 하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느꼈던 모든 억울함이 폭발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자네가 말하는 사람들이 김치를 기다리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내가 뭘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생각해 본 적 있어. 고맙다는 말이라도 듣길 바랐어. 내가 힘들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는 말을 듣고 싶었어. 그런데 너희는 그저 김치만 가져가고 고생하는 내 모습은 눈곱만큼도 안 보였지. 해마다 양은 늘어나고 요구사항은 많아졌는데 나를 생각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눈물을 흘리며 하는 제 말에 사위는 얼굴이 굳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 혼자 고생이 많았어. 내가 옆에서 더 챙기고 도와줬어야 했는데 미안하이, 이제라도 우리가 다 같이 도와서 김장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뭐예요?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몸이 아파서 잠도 못 이룰 때가 많았다는 걸 알아요. 여보, 내가 도와줄게 한마디만 해주던가. 그게 아니더라도 당신이 내 곁에서 함께 해준다는 걸 느끼게만 해줬어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가족들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혼자 힘들었는지를 그들도 느끼기 시작했는지 얼굴에서 미안함이 읽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미안한 표정마저도 제겐 너무 늦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모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일을 더는 감당하지 않을 거야. 김장은 각자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이 집안의 하인이 아니니까.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고 싶어. 그 말을 끝내자마자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을 온종일 쏟아냈습니다. 이제야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를 조금은 풀어낸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고 그들이 진심으로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혹여 가족 간의 관계가 이 일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고
그것은 분명 옳은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방에 앉아 저 자신을 돌아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들은 절대 깨닫지 못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평생 참아온 제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단호한 마음으로 가족들이 모여있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직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첫째 딸 수진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어제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너무 화를 내셔서 저도 당황해서 그랬어요. 엄마가 그렇게 화내시는 건 처음 봐서요. 저는 수진이의 말을 자르며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제 눈에 눈물 같은 건 보이지 않았죠. 갑자기라고? 수진아, 그게 지금 할 말이니? 엄마가 허리 아프다고 할 때마다 엄마니까 할 수 있죠라고 한 건 누구야? 손목 시큰거린다고 할 때 조금만 더 해주세요 했던 건 또 누구고? 내가 몇 년 동안 말했던 게 너한테는 들리지도 않았던 거야. 이제는 내가 들어야 할 차례야. 그것도 똑똑히. 수진이는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고 혜진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번 김장은 그냥 언니랑 제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시니까 우리끼리 해결해 볼게요. 그 말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혜진아, 지금 그 말을 할 자격이 너한테 있다고 생각하니? 김치도 안 먹으면서 저는 상관없어요. 하던 내가.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김장할 때 넌 뭐 했어? TV 보면서 웃고 친구들이랑 전화하고 그러면서 지금 와서 우리끼리 해결하자는 게 말이 되니? 혜진이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처음 보는 저의 단호한 태도에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나섰습니다. 여보, 그냥 이번엔 내가 같이 도와줄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합시다. 저는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참아온 말들이 마침내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도와준다고요? 웃기시네요. 내가 허리 아파서 밤새 끙끙 앓을 때, 진통제 먹으면서 힘들어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늘 TV 앞에서 여보, 김치 좀 더 가져와 하던 당신이잖아요.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면 제가 감동이라도 해야 하나요? 남편은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사위가 나서며 중재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 실수한 건 죄송해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 김치가 맛있고 필요하니까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시기도 하고요. 저는 사위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치가 필요하다고? 자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필요하면 자네가 직접 해드리면 되겠네. 내가 김치 만들어주는 요리사도 아니고 자네 어머니가 기다린다고 김치를 만들어 드려야 하나? 내가 왜 자네 부모님 김치까지 책임져야 하나? 사위는 처음 보는 저의 단호한 모습에 멍한 표정을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다들 잘 들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참았어.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엄마니까 아내니까 하면서 모든 걸 견뎌왔어. 하지만 이제 나는 너무 지쳤어요. 내 몸도 마음도 다 지쳤다고.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해. 김치가 필요하면 직접 담그고 힘들면 사 먹던가. 더 이상 나한테 기대지 말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늘 웃으며 참아주던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나 봅니다. 40년이야. 4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편하게 김장철을 보낸 적이 없어. 늘 누군가의 부탁,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의 필요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났죠. 하지만 이제는 끝이야.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내가 나를 위해 좀 살고 싶어. 나도 편하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
거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단호한 의지가 공기 중에 울렸습니다. 이제 나는 김장하지 않을 거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마. 내가 여기서 한 말 그냥 흘려듣지 말고.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김장해. 나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니까.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예요. 저는 거실을 나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나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단호하게 방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살면서 처음으로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이날,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가족들은 하나둘씩 김장을 준비해보며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의 무게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절이기부터 실패하고 양념 맞추기에 헤매고 누군가는 허리를 다치고 또 누군가는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지? 내가 가족들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이제야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느끼겠지? 더 이상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 차례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가족들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제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쌓인 억울함과 서운함은 몇 마디 사과로 쉽게 녹일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사이 가족들은 각자 김장을 준비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딸 수진이는 인터넷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며 양념을 만들었지만 도통 맛이 예전 같지 않다며 발을 굴렀습니다. 엄마,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라는 수진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제가 해왔던 일의 가치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둘째 딸 혜진이는 배추 절이는 법조차 몰라 시간을 허비했고 절인 배추가 너무 짜서 결국 다시 해라 했습니다. 남편은 무거운 배추 상자를 혼자 들다가 허리를 다쳐 결국 병원 신세를 졌죠. 사위는 김장을 도우랴 아이들을 챙기랴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속으로는 통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동안 혼자서 묵묵히 감당했던 제가 대견하기도 하고 왜 진작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는지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요. 김장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이제야 알았어요. 손목이 아파서 잠도 못 잤는데 엄마는 이걸 몇십 년을 하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앞으로는 엄마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눠서 할게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고맙다만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김장을 부탁하지 마. 니들이 직접 준비하고 그 손으로 만든 김치를 먹으면서 고생을 배워야 해. 그게 진짜 가족을 위한 거야.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좋겠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는 당신만 고생하지 않게 할게. 늦었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저는 뒤늦게 깨달은 남편의 말을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김장철이 와도 더 이상 손에 고무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좋아하는 공방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며 보내는 시간은 그동안 제가 놓쳐왔던 제 자신과의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느끼는 평온함,
작품이 완성되어 갈 때의 즐거움, 함께 수업을 듣는 분들과 나누는 일상의 대화들까지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제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소설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들이 김장하느라 고생한다는 말을 들을 때면 그래,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법을 배우고 나니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제 시간을 소중히 보내는 것, 그것이 저와 가족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가족이니까, 엄마니까, 아내니까 하면서 묵묵히 참고 견디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들의 치여 혼자 괴로움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저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디 모두 행복하세요. 박금자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결정하신 선택에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사연을 듣고 조언의 말씀이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